석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창업하게 됐나요? 돌아보면 제가 2012년도 청년동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서 만들게 됐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기업의 콜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그걸 운영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미혼모나 한부모 그리고 이제 격려단절 여성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문제, 고민하는 문제가 이제 어떤 일과 육아니까 그 일은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이제 육아는 저희가 이제 공동 육아를 통해서 같이 이제 실현해 나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창업이 가져다주는 가장 단점이, 그러니까 내가 빵 만드는 기술이 있고 빵을 만들고 싶어서 창업을 했는데 실제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창업 과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회계를 책임져야 된다던가 아니면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된다던가 해서 실제로는 빵을 못 만드는 이러한 어떤 그 단점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지금 현재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한 일과 꼭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를 어떤 조합의 형태로서 더 어떤 그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개진하고 이런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종이와 만나서 종이랑 싸웁니다. 종이랑 싸우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각종 어떤 공모전이나 제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매번 이제 그 어떤 저의 스케줄이 언제까지 공모전에 넣어야 되고 제안서 넣고 언제 그 제안서에 대한 결과가 돌아오고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일단 저희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과거에는 그 시민단체를 했어요. 시민단체 한 10여 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재단에서 한 몇 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그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저는 이제 어떤 시민단체 활동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지를 저희는 그 협동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 복지는 혜택을 받는 사람과 혜택을 줘야 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 그 당사자들이 또 어떤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복지 협동조합이죠. 이 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준비 과정만 놓고 보면 저는 한 2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할 때부터 그때부터 어떤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들을 고민을 해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엄마들하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그 김밥 전문점에 재료를 납품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도해봤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좀 준비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한부모분들이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제 콜센터였습니다. 콜센터라는 것이 단기간 그 특별한 어떤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기간 어떤 육성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고 그 현장이 또 어떤 그런 그 산업적인 어떤 유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경은 아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어떤 그런 사무 환경의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환경들이 공동 육아를 가능케 하는 그런 어떤 어떤 요소들로서 저는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콜센터를 기업에서 아웃소싱 받아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상담원으로 이제 한부모나 미혼모를 고용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공동육아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된 거죠.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좋은 점과 나쁜 점은? 그 콜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요, 이게 그 초기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게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단점이죠. 하지만 진입한 입장에서 보면 또 굉장한 장점이 됩니다. 이 콜센터에 대해서 장점으로 느끼고 있고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것이 콜센터는 여성 친화적 기업이에요. 여성 친화적 아이템이죠.
그래서 다수의 여성을 고용할 수 있고요. 취약계층 여성을 특히 고용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수의 취약계층 여성을 고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는 가장 큰 장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으로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어떤 콜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베스트인데, 그 시장에 어떤 그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로부터 저희의 어떤 신뢰를 쌓는 과정,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도 어떤 또 수익과 멀어지지 않는 어떤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어떤 1차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전략들입니다. 청춘을 위한 한마디. 성공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니까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내와 끈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모자란 자본, 모자란 인력, 그 다음에 뭐 아이템도 어떻게 보면 나는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내놔놓고 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는 것들로 사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제가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은요,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로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확신을 가지고 끌고 나갈 때 사람들도 붙고 자본도 붙는다고 생각해요. 배고픈 것만큼 고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0에 20만 원짜리 집을 사는데 사무실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도 좀 이사를 오려고 좀 집을 알아봤어요. 근데 마땅한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마음에 드는 게 이제 300에 30만 원짜리 집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제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가 믿는 신께 여쭤봤죠. 제가 이 나이에 300에 30만 원짜리 집을 요구하는 게 사치입니까? 그 정도로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곳을 떠나거나 또는 부업을 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뭐 제 경우도 그런 상황이 뭐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로부터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한부모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아이즈와 힐링 투어라는 이름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회차까지 끝났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어떤 그런 관계가 개선되고 이렇게 하려고 사실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힐링이 되고 제가 더 기뻤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행사에 같이 참여했던 우리 팀원들의 어떤 그런 어떤 끈끈한 어떤 관계가 더 이렇게 좀 끈끈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것은 누군가에게 힐링을 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힐링이 됐고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 과정이 저는 제일 좋은 장면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도라봄 사회복지협동조합이라는 이 용어에서도 보듯이 저희는 이제 이 도라봄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브랜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주위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어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또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좋은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한부모나 미혼모 같은 분들은 어떠한 취약계층보다도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그 이유는 아이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막상 일을 못하는 이유가 역시 또 아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강한 어떤 일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어떤 무의미한 존재가 노동의 어떤 가치를 봤을 때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이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서이거든요. 이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를 저희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당장은 저희는 일단 기업으로부터 콜센터를 위탁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뭐냐? 다른 기업에 위탁하는 것과 우리한테 위탁하는 것의 차별점은 뭐냐? 일과 육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CSR 요소도 같이
넣어서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들에게 일과 육아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생색내야 될 그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충분히 그 생색을 CSR의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기업의 어떤 그런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고요. 사실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아까 한부모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성공했을 때 또 엄마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어떤 육아 쪽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은 봉제 쪽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양한 영역들을 저희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이래요. 그러니까 한 3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1층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 2층에서는 엄마들이 일하는 공간, 3층은 그들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거 공간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저희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형태의 어떤 주거 문화까지